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전국시대 일본 닌자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의 실제 운명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화려한 닌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잔혹하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출생의 순간부터 살펴보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과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닌자 가문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조차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왜냐하면 소음 하나가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교육은 침묵이었어요. 산파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에 특수한 천을 물려 울음소리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였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에게는 진짜 이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부모조차 자식에게 본명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임무에 따라 바뀌는 가명들만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지우는 철저한 시스템이었죠. 예를 들어 한 아이는 월요일에는 타로, 화요일에는 지로, 수요일에는 사부로로 불렸어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모르니 고문을 당해도 누설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닌자의 아이들은 진짜 무기를 손에 쥐었어요. 2살부터 수리검 던지기를 배웠고 3살에는 도개 종류를 구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잘못하면 즉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놀이였죠. 실제로 이가류 닌자 가문의 기록을 보면 5살 이전에 훈련 중 사망하는 아이들이 전체의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감정 교육이었습니다. 넘어져도 울면 안 되고 아파도 표현하면 안 되었어요. 감정은 약함의 표시이자 임무 실패의 원인으로 여겨졌거든요. 4살 아이에게 완벽한 감정 통제를 요구했던 겁니다. 웃음조차 금지되었어요. 기쁨이나 슬픔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적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식사조차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일반적인 음식 대신 각종 독초와 약초를 섞은 음식을 먹었어요. 이는 독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함이었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지속적인 고통이었죠. 매 끼니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던 셈입니다. 코가류 닌자들은 아이들에게 매일 조금씩 독을 먹여 내성을 길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살아남은 아이들도 평생 위장 장애와 간 손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교육 과정도 일반적인 학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대신 암호를 해독하는 법을 익혔고 산수 대신 인체의 급소를 외웠어요. 역사 시간에는 과거 암살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학습이 살인과 첩보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6살 아이가 인체의 360개 급소를 정확히 외우고 각각을 공격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7세부터 본격적인 은신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개울에서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극한의 인내력을 요구하는 잔인한 훈련이었죠. 겨울철에는 눈 속에 파묻혀 하루 종일 기다리는 훈련도 있었어요. 체온이 떨어져 의식을 잃는 아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무음보행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걷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수없이 반복 훈련했어요. 실패하면 가혹한 체벌이 따랐습니다. 성공해도 칭찬은 없었고 더 어려운 과제만 주어졌죠. 마른 나뭇잎이 깔린 숲속을 소리 없이 지나가거나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조용히 건드는 기술을 익혀야 했어요. 10세가 되면 변장술과 연기법을 배웠습니다. 농부, 상인, 승려 등 다양한 신분으로 변장하는 기술이었어요. 문제는 이들이 정작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인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부터 배워야 했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법, 농사일 하는 자세, 심지어 자연스럽게 웃는 방법까지 연기로 익혀야 했어요. 식단 관리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사치였고 대신 각종 독에 대한 내성을 기르기 위한 약재들을 섭취했어요. 식사 시간마다 독의 종류를 맞히는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틀리면 추가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보거 독, 독버섯, 독사의 독까지 구별해내야 했고 각각의 해독제도 암기해야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실전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보통 정보 전달이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할 수 있었거든요. 12살 아이가 적진 한복판을 통과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했어요. 실패율이 50%를 넘었고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함께 훈련받는 동료들조차 언젠가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경쟁자였습니다. 신뢰는 금물이었고 모든 관계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했어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같은 조직에 속한 동료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연애나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 유대는 약점이 되었고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빈틈이었어요. 설령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적의 첩자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닌자들이 연인을 통해 정보가 누설되거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6세에 정식 시노비가 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침투 임무에서는 적의 성 천장에 3일간 숨어 있어야 했어요. 움직이지도 소리 내지도 심지어 제대로 숨쉬지도 못했습니다.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특수도구까지 준비해야 했죠. 좁은 공간에서 며칠을 버티다 보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어요. 고문 저항 훈련도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고통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자연스럽게 흘리는 기술도 익혔습니다. 손톱을 뽑히고 뜨거운 인두로 지져도 진짜 정보는 절대 말하지 않는 훈련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의외로 화려한 검은 닌자복은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농부나 상인 복장을 했어요. 닌자처럼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검은 옷은 특별한 야간 임무나 심리전이 필요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밝은색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닌자의 초자연적 능력도 대부분 과장된 이야기였습니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연막탄과 지형 활용의 결과였고 물 위를 걷는 것은 특수 신발과 부력을 이용한 기술이었어요. 마법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응용이었죠.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연습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업무의 대부분은 지루한 감시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액션보다는 끝없는 기다림과 관찰이 일상이었어요. 며칠씩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목표물을 지켜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달 넘게 같은 장소에서 대기하며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려야 했죠. 보수도 형편없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봉급과 명예를 얻었지만 닌자들은 그저 생존만 보장받았어요. 성공해도 특별한 보상은 없었고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렸습니다. 은퇴 후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도 없었죠. 평생 그림자 속에서 일했으니 공식적인 기록도 남을 수 없었어요. 30대까지 살아남으면 베테랑으로 인정받았지만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망가져 있었고 여러 곳의 상처 때문에 만성 통증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후배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리한 훈련 때문에 대부분 40대에 접어들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였습니다. 어제의 고용주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너무 많은 비밀을 안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가 제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시대가 끝나고 에도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닌자 집단들이 완전히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죠. 은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닌자들은 연금을 걱정할 만큼 오래 살지 못했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훈련교관이나 정보 분석가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덤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35세를 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일부는 죽음을 가장하고 어부나 농부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적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지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면 만성 통증과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대신 기술과 생존법만 전수할 뿐이었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으로 살다 보니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수천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얼굴은 잊어버린 셈이었죠.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 같다고 토로한 은퇴 닌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많은 닌자들의 마지막은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젊고 뛰어난 후배에 의해 조용히 제거되는 것이었어요. 그림자로 살다가 그림자에게 죽는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닌자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의 낭만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잔혹하고 비극적인 현실이었죠.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시대의 희생자였고 자유의지보다는 숙명에 얽매인 존재들이었습니다.